이번 주에 알아야 할 3가지는 바로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첫째, 화이자의 먹는 알약 팍스로비드는 게임 체인저다. 둘째, 영국 연구진의 조사 결과 오미크론 환자의 입원 위험은 델타 변이 때보다 40에서 45%, 많게는 3분의 2까지 낮다. 셋째, 월가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파티에 늦었으며 내년에 증시가 하락하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된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 또 있었는데요. 특히 코로나와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해 상황을 뒤바꿔 놓을 만한 화이자의 먹는 알약이 FDA의 긴급 승인을 받았습니다. 백신과 함께 코로나와의 전쟁을 이끌 강력한 무기가 하나 더 생겼는데요. 한동안 오미크론 변이 우려에 떨었던 시장도 약간은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코로나는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증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인데요. 최근에는 개미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투자가 너무 늦은 것 아니냐, 이러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팍스로비드 관련 소식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팍스로비드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알약으로 입원 위험이 89%까지 줄어듭니다. 우선 입원 위험이 줄어든다는 것은 의료 시스템의 과부하를 막아준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문제가 됐던 게 코로나 환자 급증에 병상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병원이 마비 상태가 되는 것이었는데요. 입원 위험을 대폭 낮추게 되면 의료진은 정말 치료가 필요한 이들을 집중적으로 돌볼 수 있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집에서 코로나 치료가 가능해지는 만큼 이전과는 상황이 180도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팍스로비드는 오미크론에도 효과가 상당합니다. 백신의 경우 바이러스에 맞는 항체를 만들어내는데 변이가 생기면 항체를 바이러스가 피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팍스로비드는 바이러스의 복제를 담당하는 효소의 작동을 막는 형태입니다. 복제를 막으니까 변이와는 관계가 사실상 없는데요. 펜실베이니아대 의대 교수인 주지스 오도넬은 바이러스가 복제를 할 수 없으면 질병은 심각한 상태로 진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화이자 약이 입원을 막을 수 있다면 지금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는데요. 이와 별도로 영국에서도 고무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임피리얼 칼리지 런던 연구진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 감염 시 델타보다 입원 위험 가능성이 40에서 45% 적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백신 접종자의 입원 확률은 미접종자보다 더 낮았다고 하는데요. 스코틀랜드 에든버러대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선 입원 위험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왔는데요. 물론 아직 방심하면 안 되는 게 오미크론은 치명률이 낮지만 전염성은 상당히 강합니다. 얕지만 넓게 퍼지는 스타일인 것이죠. 이렇다 보니 중증 환자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건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예로 드는 건데 전염력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걸리면 심각해지는 상황이라면 입원 환자 비율이 10%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100명 감염에 10명이 입원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심각성은 낮지만 전염력이 높다고 생각해 보죠. 앞에 사례였으면 100명 감염이었겠지만 이번에는 200에서 300명이 감염될 수 있습니다. 대신 심각한 상태로 가는 비율은 절반인 5%라고 봅시다. 그렇게만 되더라도 10명에서 15명이 입원하게 됩니다. 심각성의 비율은 낮지만 전체적인 대상이 많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알약 치료제가 처음으로 나왔다는 점, 효능도 좋고 오미크론도 효과가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데요.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되지만 과도한 공포에서도 벗어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앞으로 최소한 한두 달, 특히 겨울철 독감과 유행과도 겹치기 때문에 최소 몇 달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요. 스콧 고틀립 전 FDA 국장도 앞으로 4에서 6주가 힘든 시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 치료제가 이렇게 확산하고 오미크론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게 완전히 입증이 되면 미국 경제는 내년에도 순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웬디 에델버그 브루킹스 연구소 시니어 펠로는 미국 경제가 내년에 5%의 실질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이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 그리고 코로나 관련 상황이 경제와 증시에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짚어볼 게 있죠. 내년에 금리 인상이 예상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맞는 말이죠. 성장 속도가 좋더라도 금리 인상은 증시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동안 너무 올랐다, 이런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모건 스탠리 자산운용에서 하나 경고가 나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지난 100년을 보면 소매 투자자들은 항상 투자에 늦었다, 상승장, 파티에 늦었다는 건데요. 특히 팬데믹 이전에는 개미 투자자들이 별로 없었다, 그 이후에 들어온 것이다. 상황이 이러니 만약 내년에 증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나 오너들은 오래전부터 장기 투자, 10년도 다 된 분들도 있고 7, 8년, 5, 6년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떨어지더라도 워낙 예전에 낮은 가격에서 사왔기 때문에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반면 개미 투자자들은 이미 고점에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 부분 주가가 떨어지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일리 있는 얘기지만 꼭 다 맞는다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긴축으로 간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파원 같은 대형 기술주에 투자하면 된다는 얘기도 있고 애플은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많이 나오고 있죠. 또 앞으로는 순환주 비중을 더 높여서 투자하면 좋을 것이라는 조언도 많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는 꼼꼼하게 내가 투자한 종목을 분석하고 많은 조언을 들으면서 투자를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는 올해의 마지막 날이라 쉬고 새해에 찾아뵙겠습니다. 새해부터는 새로운 코너를 하나 추가할 수 있게 되는데요. 시청자와 독자 여러분들과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